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 결말을 예상해봅니다. 너 바보야? 크리스탈 보고 오라고 해. 할 말이 많아. 여의주는 나비서에게서 켈리정의 정보를 얻어내고 켈리정이 있는 정신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켈리정이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일지 짐작을 할 수 없었던 여의주는 켈리정을 만난 순간 당황하였는데요. 켈리정의 기억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켈리정은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수정과 여의주에게 공연 티켓을 선물하며 데이트를 하라고 했고, 하민이에게는 하민이 엄마 정지우의 사진을 주었었는데, 그날 나비서에게 납치를 당하여 정신병원에 갇혔고 여의주는 용수정과 공연을 보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켈리정은 실종이 된 상태로 용수정은 켈리정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여의주의 병이 시작되면서 드라마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민경화는 켈리정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정지우의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켈리정을 납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정지우는 민경화와 장명철이 내연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경화의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켈리정은 정지우를 죽인 사람이 최애라라고 생각하여 최애라를 죽이는 것이 목표라고 민경화에게 말했는데 민경화는 마치 정지우의 사인을 전혀 모르는 척 연기를 했었고 켈리정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용수정이 쳐놓은 1000억 미술품 투자 함정에 말려 들어간 후 켈리정에 대한 분노가 커졌습니다. 보기 좋게 용수정에게 당한 미경화는 켈리정만 없으면 용수정은 끈떨어진 연이라며 장명철과 켈리정을 납치할 계획을 짰는데 켈리정은 한국으로 들어와 정지우를 찾아다니기 전에 가족들에 의해 이미 정신병원에 20년 동안 가졌던 이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민경화에게 직접 했기 때문에 민경화가 켈리정을 또 한 번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명철은 민경화의 지시를 받고 나비서를 시켜 켈리정을 정신병원에 감금하였지만 나비서는 장명철을 배신하고 여의주에게 켈리정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여의주를 만난 켈리정은 정말 정신병자인 것처럼 발작을 일으켰지만 차츰 정신이 돌아오면서 여의주와 용수정을 기억해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켈리정의 연기일 수도 있는데요. 병원 직원들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고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동안 나비서를 돈으로 매수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지만 장명철과 민경화를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안 돼, 못 나가. 장명철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켈리정은 여의주 앞에서 장명철을 두려워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장명철이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의주는 켈리정에게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국관장의 핸드폰을 맡기고 왔는데 장명철은 켈리정을 찾아와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말하자 켈리정은 목숨만 살려주면 금괴를 주겠다고 현혹하여 장명철을 함정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켈리정과 거래를 한 장명철은 다오소 하우스에 몰래 잠입해서 금괴를 훔쳤는데 용수정과 여의주는 켈리정에게 미리 연락을 받아서 준비했기 때문에 장명철의 범행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용수정은 자신의 침대 아래에 켈리정이 어마어마한 금괴를 숨겨둔지 몰랐는데 납치를 당해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켈리정이 멀리 내다보고 복수를 준비한 것을 알게 되자 켈리정이 정신병원에 갇힌다고 정신을 놓을 사람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용수정은 드디어 켈리정을 만나러 갔고 용수정의 복수는 여의주의 병치료 때문에 포기될 뻔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장명철은 민경화에게 켈리정을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고 약속대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말했는데 민경화는 마성가에 찾아온 이영애와 금한양에게 죽도록 맞게 되자 장명철에게 결혼을 취소한다며 화를 내었습니다. 장명철은 켈리정의 금괴도 포기할 수 없었고 민경화가 가진 마성그룹 지분도 포기할 수 없었는데 둘 다 소나기에 거머쥐려는 욕심에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장명철은 금한양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데 금한양을 찾아와 화를 냅니다.
이봐 그 마냥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왜 자꾸 내 앞길을 막아? 장명철의 말에 그 마냥은 왜 결혼할 여자 머리 쥐어 뜯어놔서 속이 불편하셔? 헤라 말이 너 민경아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던데 네 입에서 결혼 소리가 나오다니 그 여자가 네 말을 믿었어? 민경아 똑똑한 줄 알았더니 영 헛똑똑인데 당신 같은 놈을 뭘 보고 믿는 거야? 하자 장명철은 헤라 말 맞아. 나 민경아랑 결혼할 거야. 내가 너랑 결혼 안 한 건 네가 내 눈에 안 맞아서야. 너랑 민 회장이랑 급이 같니? 민 회장은 내가 인생을 걸었던 여자야. 그런 여자한테 네가 뭔데 손을 대고 난리야. 장명철은 민경아를 열심히 부추겼고 그 마냥은 그래 인생을 걸었던 여자한테 납치당해서 죽을 뻔한 거는 다 까먹고 겨우 건진 나머지 목숨마저 그 여자한테 쏟아부으시겠다. 차라리 다리 몽둥이 부러졌을 때 받아주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꼴에 헤라 아버지라고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다른 여자한테 인생을 걸겠다니.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장명철이 너를 모르고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자 장명철은 그럴 것 없고 지금부터나 잘해. 앞으로 나 볼 생각하지도 말고 마성가에 절대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마성가 와서 난동 피우면 쇠고랑 차게 될 거야 명심해. 장명철은 금한양에게 단단히 경고했고 금한양은 최혜라에게 분하다는 듯이 털어놓습니다. 혜라야 그 인간이 돌아도 보통 도른 게 아니야. 돈이 좋긴 좋구나. 평생 결혼 안 할 줄 알았던 장명철이 결국은 결혼을 할 모양이네. 그런 인간 10트럭 와도 다시 받아줄 마음은 없지만 장명철이 그 여자랑 결혼하면 마성그룹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약이 올라서 어떻게 살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신세가 됐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건 너무 불공평해. 하자 최혜라는 엄마가 마성가에 가서 그 난리를 쳤는데 민 회장이 장 실장과 결혼하고 싶을 것 같아?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있어. 장 실장이 민 회장한테 결혼 얘기를 꺼냈다는 건 둘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건데 장 실장을 죽이려고 한 민 회장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우진 오빠가 민 회장 몰래 그동안 한 짓을 장 실장이 알려줘서 민 회장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하기엔 너무 과분한 처사 같은데. 민 회장이 웬만한 일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거든. 이건 민경화 회장이 장 실장을 이용해 보려는 계획 때문에 결혼 얘기에 마지못해 응한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민 회장의 약점을 장 실장이 또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니 결혼하자고 한 것 같단 말이야. 하자 그마냥은 생각해보니 그렇겠네. 장명철이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안 그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다 늙어가지고 그런 인간이랑 누가 결혼을 하냐? 하자 최혜라는 엄마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엄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최혜라는 장명철을 불러 식사를 대접하는데 아빠, 제가 솜씨가 없어서 차린 건 없지만 이제 곧 아빠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저한테 해주신 게 고마워서 마지막으로 식사라도 직접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하자 장명철은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내가 헤라가 차려준 밥을 다 얻어먹어보고 고맙긴 하다만 나는 이런 건 필요 없고 네가 네 엄마 단속만 잘하면 그걸로 만족한다. 네 엄마는 갱년기 분풀이를 마성가에 와서 하고 다니냐? 하자 최혜라는 엄마 일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아빠가 민 회장이랑 결혼한다고 했더니 일시적으로 화가 나셨건 모양이에요. 아무리 미운 정이 남았어도 두 분은 제 부모님이시잖아요. 엄마를 이해하시고 화 푸세요. 하자 장명철은 내가 어떻게 화를 풀어. 이번 일 때문에 민 회장이 날 다시 밀어내고 싶어하는 눈치야. 솔직히 내가 잘 되면 너도 좋고 네 엄마도 좋고 다 좋은 일인데 다 늙어가지고 내가 후사를 보려고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네 엄마는 질투할 걸 질투해야지. 돈내 창피하게 뭐하는 짓인지. 만약 민 회장이랑 결혼 못하면 이게 다 네 엄마 그마냥 탓이란 거 알아라. 하자 최혜라는 저도 막상 가서 민 회장님을 직접 보니 엄마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이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민 회장님 밥은 잘 챙겨 드실 수나 있대요. 하자 장명철은 네가 별 걱정을 다 한다. 민 회장이 뭐라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도 네 엄마처럼 마성가에 쓸데없이 발들이지 말고 앞으로 나도 부르지 마라. 하자 최애라는 엄마만 단속한다고 돼요? 보니까 여의주 엄마도 와서 난리를 피우셨던데 또 언제 와서 그러실지 안심할 수 있어요? 아빠가 민 회장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이셔야죠. 전 아빠가 민 회장을 사랑하는 마음 말고 다른 마음 있는 것도 알아요. 저라고 아빠가 잘 되는 거 바라지 않겠어요? 아빠가 민 회장과 결혼하면 그래도 민 회장이 아빠를 다시 해코지할 일은 없을 테니 안심이기도 하고요. 저 아빠랑 민 회장님 결혼 찬성하기로 했어요. 저 우진 오빠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제가 의지할 사람은 아빠뿐이에요. 아빠가 하시려는 일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아빠가 할 일은 그깟 도어키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도어키야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성가에 아무도 없는데 청소는 누가 하고 밥도 아빠가 일일이 챙겨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빠도 몸도 성하시지 않는데 그 집에 사람을 심는 게 어때요? 그러면 혹시나 누가 와서 민 회장에게 나쁜 짓 하려는 거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아빠는 민 회장한테 점수 따고 일석이조일 텐데 어때요? 최애라의 말에 장명철은 점수 딸 일이라. 점수는 민 회장이 나한테 따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민 회장은 나와 결혼할 수밖에 없거든. 내가 그렇게 만들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하지만 네 말도 듣고 보니 쓸모가 없지는 않겠구나. 주우진 그 자식이 민 회장을 잡아먹으려고 일하는 아줌마까지 다 매수를 해버렸으니 말이야. 나도 이 나이에 안 하던 설거지하고 청소해 주려니까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하자 최애라는 그럼 걱정 마세요. 제가 마성가 일 도와줄 사람 알아봐 드릴게요. 우진 오빠는 그 집에 안 사니 이제 우진 오빠한테 매수당할 일은 없지 않겠어요? 마성가에 누가 찾아오거나 하면 아빠한테 즉시 보고하게 할게요. 하자 장명철은 그럼 그 일은 너한테 맡겨볼 테니까 똑똑한 사람 말고 순하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알아봐. 장명철은 민경화의 의사를 알아보러 마성가에 가는데 민경화는 내가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한 거 잊었어요? 하자 장명철은 그럼 날 안 보고도 혼자 사실 정도로 빨리 완쾌를 하시든가요.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면서 무슨 배짱으로 그런 소리를 해요? 앞으로 회장님 식사 빨래 챙겨드릴 분 내가 알아봐 드릴 테니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하자 민경화는 나는 다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나는 아무도 못 믿겠어요. 하자 장명철은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또 컵 깨뜨려서 발을 다치시지는 않을까. 주우진이 몰래 와서 물병에 약을 타놓고 나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서 미치겠다고요. 내가 들어와 살고 싶어도 혼인신고를 안 해주시니 내가 어떻게 민 회장 시중을 들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일했던 아줌마랑은 전혀 상관없는 업체에 부탁해 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자 민경화는 장 실장은 이 마성가가 벌써 장 실장거나 된 줄 착각하는 모양이군요. 나는 말이죠. 우진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릴 거예요. 우진이를 다시 내 편 만들고 모든 걸 원상복구시킬 거예요. 장명철은 민경화가 답답해 보이는데 그놈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미련이 남았어요? 그놈 위에 줘봤자 여의주 이영애 잘 되게 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 분하지도 않으세요? 하자 민경화는 장 실장은 우진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진이는 여의주와는 달라요. 지금은 내가 우진이를 나쁘게 키웠다고 하겠지만 우진이 본능에는 욕심이 살아있다고요. 이 마성가는 우진이와 제가 지킬 겁니다. 장 실장은 딸린 식구가 있는 한 나와 혼인할 생각하지 말아요. 하고 따끔하게 선을 긋는데 장명철은 아직도 일상생활이 불편한 민경화를 보자 열이 받습니다. 이 지경이 돼서도 아직도 나를 밀어내. 나한텐 아직 당신을 끌어내릴 하나가 남아있다고. 장명철은 나비서가 건네준 USB를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데요.
최애라는 장명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뭔지 알아내보기 위해 금한양을 마성가의 가정부로 들여보냈고 민경화는 분장한 금한양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장명철이 자꾸 하민이의 방에 들락날락거리는 걸 금한양은 수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애도 없는데 저 방에는 왜 자꾸 들락거리는 거야? 지 마누라 될 민경화 방보다 더 들락거리네. 하며 기웃거리는데 장명철은 아줌마 일이나 하시지 나는 왜 자꾸 따라다녀요? 민 회장이 얼른 나으시게 매일 아침 녹즙 준비하시고 반찬 재료도 그날 신선한 것으로 준비해요. 그리고 청소는 아래층만 하세요. 알겠어요? 하자 금한양은 네. 하고 대답하는데 장명철은 근데 아줌마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이 동네 살아요? 하자 금한양은 아니 사장님이 저를 언제 봤다고 그러세요. 자도 이 동네는 처음 일을 다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심심해 죽겠어요. 하자 장명철은 아줌마는 여기 일하러 왔지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아무리 심심해도 다른 사람 들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금한양은 속으로 아주 열분하셨네. 저간 여편네가 멋이 중하다고 금이야 옥이야. 정말 눈꼴 시려 못 봐주겠네. 하고 핀잔을 줍니다. 한편 용수정은 여의주에게서 나비서가 장명철에게 USB 하나를 건네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최애라를 이용해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이봐 최애라 듣자 하니 장명철이 민경화랑 결혼을 한다던데 너는 네 아빠를 죽이려 한 사람과 네 아빠가 결혼하는 거 괜찮겠어? 하자 최애라는 그럼 어떻게 해? 결혼하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하자 용수정은 내가 네 아빠를 찾아내려고 얼마나 돌아다녔는데 기껏 살아 돌아와 다시 민경화 편이 되다니 결국 켈리 정도 못 찾고 실속도 없네. 근데 말야 나비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 민경화 약점이 담긴 USB를 장명철한테 줬다고 말이야. 아마 내 생각에 장명철이 그거 가지고 민경화를 결혼하자고 협박한 것 같은데. 너도 네 아버지가 민경화랑 결혼하는 거 싫으면 USB를 찾아내서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야. 하자 최애라는 설마 했는데 역시 그런 속사정이 있었어. 민 회장이 미쳤다고 장 실장과 결혼을 해? 그럼 그거만 손에 넣으면 결혼을 막을 수 있겠네. 하자 용수정은 너 솔직히 말해봐. 네가 장명철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잖아. 네 아버지가 민 회장이랑 결혼하면 넌 영원히 주우진과 합칠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반대한 거지. 하자 최애라는 그걸 알면서 주우진한테 꼬리를 치니 너는? 하자 용수정은 내가 언제 꼬리를 쳤다고 그래? 내가 미쳤냐? 의주 형을 꼬시게. 하자 최애라는 아니면 다행이고. 하자 용수정은 최애라 너 잘 생각해. 이제부터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 넌 네 아버지라고 장 실장을 가끔 믿고 싶은 모양인데 사람은 안 변해. 너를 아기 때 버린 인간이 널 위해 살아갈 인간이라고 착각하지 마. 최애라는 장명철이 가진 USB를 찾아내면 장명철의 결혼도 막고 민경화에게 복수할 기회를 잡는 것이라 생각하고 금한양에게 장명철의 소지품을 뒤져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코딱지만 한 걸 내가 무슨 수로 찾아? 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거야? 그것만 찾으면 헤라랑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건가? 금한양은 혹시나 장명철이 들어가지 말라는 하민이 방에 숨겨놓은 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는데 장명철이 없는 틈을 타서 하민이의 방을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금한양은 찾다가 포기하고 침대 위에 털썩 앉아 한숨을 쉬는데 내가 바보지? 그 인간이 그 중요한 걸 여기 왜 숨겨놔? 들어온 김에 청소나 한번 해주고 나가자. 하고 이불을 걷어내려는데 침대 아래쪽에서 뭔가 소리가 납니다. 금한양이 침대 상판을 올려보자 금괴가 나왔고 한쪽 구석에 손가락만한 USB가 있습니다. 금한양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 장명철이 이놈이 이걸 여기다 숨겨두고선 우리한테는 돈 없다 죽는 소리만 하고 정말 보자 하니깐 미운 짓만 골라서 하네. 금한양은 몰래 금괴를 다 드러내고 최애라에게 USB를 건네주었는데 최애라는 USB를 주우진에게 가져다 주면
자신을 다시 믿어줄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최애라 덕분에 민경화 파일을 손에 넣은 주우진은 그 길로 용수정과 여의주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는데 용수정과 여의주는 주우진이 준 USB와 주식 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민경화를 쓰러뜨릴 작전을 짜게 되고 주주총회를 열어 민경화와 장명철의 비리를 이사들 앞에서 고발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